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강원도 곳곳에서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전 치악종각 일원에서 애국지사, 독립운동 유족과 기관 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만세 삼창과 타종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시민들도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광복절의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80년 전 울려 퍼졌던 광복의 기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토지작가 박경리 선생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기쁨으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자 토지완관 31주년인 오늘 토지와 그 광복의 의미를 이병선 기자가 살펴봅니다. 소설 토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광복에 대한 소회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속삭이듯 물었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박경리 선생이 바라본 가장 보통의 존재들이 맞이한 광복이란 떠들썩한 기쁨보다 쇠사슬에서의 오롯한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가장 보통의 존재들의 애정을 드러낸 토지가 완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토지에 마침표를 찍은 건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칠흑이 무겁게 깔린 새벽에 쓰였을 마지막 장면은 결국 어두컴컴한 시절을 관통한 보통 사람 서희의 관점에서 끝납니다. 그날 이 땅의 사람들이 되찾은 것은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만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대로 벅찬 삶을 가꿔가기 위한 인간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열린 토지의 날 행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은 해방의 의미가 부각된 것도 박경리 선생의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외면할 수 없으되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못한 모든 사람의 역사가 토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또한 가장 보통의 독립운동사입니다.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역사가 흘러가는 데 살았으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 서희가 광복과 함께 쇠사슬을 벗었듯 박경리 선생도 원고에 마침표를 찍고서야 자신의 역작이자 굴레였던 평생의 친구 토지를 벗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문호면서 동시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박경리 선생. 선생을 통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가장 높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의 위대함을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 80년, 그 광복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분투기가 토지라는 이름으로 끝맺은 지 31년. 이날을 기념하는 춤과 공연,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시 낭송회까지 다채로운 행사 속에서 광복의 의미도 한층 짙어져 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맞아 선체 번호가 815인 해군 1함대 강원함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군항에 어젯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2,500톤급 호위함 강원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강원함의 선체 번호는 815, 광복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마련된 타임캡슐 봉입식의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강원함 승조원들은 앞서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에 대형 태극기에 각오를 적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봉입식 본행사에서는 3일 기미독립 선언문을 바탕으로 쓴 광복 80주년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뒤이어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해군기, 광복 80주년 독립선언서를 함께 넣어 타임캡슐에 봉인합니다. 해군은 광복 직후 국군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설돼 올해 광복과 창설 80주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선봉함대는 선배 전우들의
치열한 애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동해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타임캡슐은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 보관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작은 캡슐이 미래 세대에게는 나라 사랑의 메시지로 국민 모두에게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뜨거운 염원이 모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내 15개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 예산만 삭감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광복회 강원도지부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에서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비는 4건에 3,14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에 5,040만 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2건 1,900만 원을 삭감한 규모입니다.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게 경축 행사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원도에 삭감된 예산 등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을 부인하자 광복회 도지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태극기 개양하셨습니까? 최근 태극기가 일부 극우 보수단체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데요. 국기로서의 가치와 참뜻을 잊지 않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전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그날 하늘에 휘날린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광복 80주년, 춘천 시내 곳곳에도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춘천 시내 365일 태극기 개항거리에는 연중 태극기가 펄럭이고 시청 앞에서는 수백 개의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160곳의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와 마을에는 현판도 설치됐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그 독립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다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 단 태극기를 보면서 까먹으셨던 분이나 이러신 분들이 또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영향이. 춘천시가 태극기 개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춘천 아파트의 태극기 개항률은 2019년 25.3%에서 2024년 12.5%, 올해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 집회에서 태극기가 자주 사용되면서 보수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태극기 집회 이것으로 인한 인상이 흐려져서 태극기 다는 것을 꺼려해서 계속 개항률이 떨어져 이제 태극기의 정상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태극기를 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손쉽게 개항할 수 있는 태극기도 있습니다. 실내에 다는 방식이라 고층 아파트 낙하 위험도 없습니다. 춘천시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태극기 개항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태극기를 개항하는 일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마음을 일상에서 잇는 큰 실천입니다. 광복의 의미와 국가의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은 집집마다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다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원주, 횡성, 영월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영서 지역은 무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원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4도, 횡성은 31.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2도 가까이 올랐고 대기의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만 간간히 지날 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말로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피서를 떠나는 휴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영동 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원주시 호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만종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간에 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늑골 통증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의 탑승자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교육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보고대회 내용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부문에서 5급 3특 중심의 혁신 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명시됐습니다. 우선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의 정책 용역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의 이전 계획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선별한 유력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4개 현안과 재난안전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행안부 특교세 확보 사업은 관설동 항마을 일원 도로 개설과 장애인 쉼터시설 보수, 혁신 기업도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옛 동화교 보수 등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